변호사님, 네.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 네. 참 좋아합니다. 맞아요. 근데 다들 아파트 가고 싶은데 보통 뭐 가격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 집 마련 시리즈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같은 지역인데도 왜 아파트 가격이 오피스텔이나 빌라보다 비싼지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네. 뭐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것들, 뭐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월등히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미 질문하신 거에 답이 들어있는데요. 네. 가격이라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면 비싼 거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오피스텔이나 빌라보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비싼 거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좋아한다 하면은 막연히 그냥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왜 좋아하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가 오늘 좀 중점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건 맞는데, 네. 도대체 왜 좋아하는지. 그렇죠. 네. 뭐 말씀하신 게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아파트 다들 좋아한다고 해서 뭐 아파트 왜 좋아하냐 물어보면 뭐 딱히 대답 잘 못하고, 이게 뭐 가격이 네. 올라가니까 그렇죠. 좋은 건지 가격이 올라서 좋은 건지 그렇죠. 되게 애매한데, 변호사님은 이제 또 부동산 사건으로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고 사례도 많이 보시니까 더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좋다고 얘기할 때요. 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살기 좋은 거랑 투자 가치가 있는 걸 섞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왜 좋냐고 물어보면 네. 살기 좋으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집값이 오르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살기 좋은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투자로서 가치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는데요. 일단 투자 가치를 제외하고 네. 왜 아파트가 그럼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느끼냐, 이거를 먼저 얘기 한번 해보면, 네. 그 매슬로 욕구 5단계설 있잖아요. 네. 인간의 욕구가 이제 단계별로 올라간다는. 네. 근데 그 아파트에 산다는 거는 그 매슬로 욕구 5단계의 대부분을 충족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저도 어디 책에서 본 건데. 네네. 근데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게요. 일단 집이란 건 의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해야 돼요.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여기 1차적인 욕구가 충족되잖아요. 특히 네. 애들이 있으면. 그래서 아파트는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관리실이나 경비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아파트 대단지로 구성이 돼 있으면 단지 안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적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어도 아파트가 안전한 거거든요. 경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네. 그래서 매슬로 욕구의 가장 기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안전 욕구를 충족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 단계가 사람들이 안전이 충족되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입주민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그 입주민들 간에 같은 아파트 단지 사람이라는 소속감이 크죠. 네. 빌라나 오피스텔은 파편화돼 있고, 옆호실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이동성도 심하고, 아파트는 거의 뭐 사회화되어 사회화돼 있으니까. 그 안에 커뮤니티 형성돼 있고 담도 쳐져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산다는 거는 빌라나 오피스텔에 사는 것보다 소속감을 느끼기가 훨씬 크니까, 네. 그 매슬로 욕구 단계 소속 욕구도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욕구를 넘어서면 사람들이 누군가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내가 잘 산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고. 아파트는 요즘에 뭐 자이나 뭐 꿈에 그린 브랜드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레미안. 그런 아파트들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브랜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사람들이. 내가 어디 아파트에 산다. 동일시하면서. 그리고 지역도요. 강남 아파트에 산다라든지. 그 지역이나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내가 예컨대 강남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에 산다는 걸 통해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자기 자랑을 하면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유명한 좋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인정받는 욕구까지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매슬로 욕구 5단계 거의 대부분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면 아파트라는 공간은 인간에게 어떤 보편적인 욕구를 다 충족시키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따져보지 않았을 뿐이지 무의식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끼는 거죠. 이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어디 옛날에 공부할 때 책에서 나오던 매슬로의 5대 욕구를 한 번에 충족시켜버리는 네,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오피스텔이나 막 빌라 같은 거는 이제 경비 시설이나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파트보다 좀 똘똘 뭉치는 좀 사회화가 좀 덜 돼 있지 않나 싶고, 또 아무래도 이제 결혼 전에 좀 자취를 하는 사람들이 거주를 한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결혼하고 아파트라는 내 집 마련하기 전까지는 네. 한 번도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네. 저희 부모님도 아파트를 살지 않았어요. 지방에서. 네네. 그래서 혼자 살 때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는 오피스텔 살거나 빌라 살거나 그리고 그게 딱히 불편하다는 느낌을 못 가졌거든요. 네. 근데 결혼하고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가지니까 네. 내 아이에게 집을 마련해주는 공간으로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리고 인근의 지역에 있는 환경 차이도 느끼게 되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취업해서 혼자 살 때까지는 잘 못 느끼는데 아이가 생기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차이를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그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집을 잘 봐요. 네, 여자들이 이제 그 자녀를 보호해야 된다 보호 본능이 남자보다 강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진화하면서 그렇게 발달이 됐는지 직관적으로 여기가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남자도 강해요. 남자들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안전성에 대한 필요를 덜 느끼거든요. 여자들에 대해서. 여자들은 불안하니까 네.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지역에 가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적으로 아파트나 입지를 여자들이 잘 보는 경향이 있어요. 모성애가 약간 그 이게 영향이 있어요. 집을 잘 보는 네. 단계까지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아파트도 이제 다 신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 또 빌라나 오피스텔이라고 무조건 다 낙후되어 그건 있는 아니죠. 것만 있는 게 또 아니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가 약간 좀 오래됐고 그 옆에 신축이나 신축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이 서 있을 때 네네. 이 가치가 구축 아파트보다 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저번에도 네네. 변호사님께서 같은 공간이면 이 같은 땅에 있으면 좀 가치가 건물로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그 시리즈 세 번째 네. 아파트 가격이 왜 지역마다 차이 나는지 얘기하면서 건물보다 땅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고 네네. 그 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일자리, 교통, 학군, 환경 네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팀장님 질문에 따르면 아파트든 빌라든 땅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일자리, 교통, 학군, 환경 면에서 똑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입지에 있다면 가격은 비슷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왜 그럼 아파트가 똑같은 입지에 있으면서도 그 오피스텔 빌라보다 비싸냐 네. 하면은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되게 뭐 3, 40년 된 것도 많으니까 네. 그 신축 빌라가 살기는 깨끗하고 좋잖아요. 안에 네. 들어가 버리면 구축 아파트는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층간소음도 심하고 네. 그래서 땅을 기초로 하는 입지 간의 본질 차이는 없다면 건물이 비교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요. 네. 근데 아파트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래 가치가 있어요. 아파트가 아. 낡았다고 해서 멸실되는 게 아니고요. 네. 지방의 저희 소도시는 멸실되는데 네. 서울 수도권 핵심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낡으면 재건축으로 재탄생하고 그 아파트가 이제 하나의 생명 같은 거거든요. 예. 죽고 재탄생하고 죽고 재탄생하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가 3, 40년 됐다 해도요. 그 3, 40년만큼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재건축되는 시점은 빨라지는 거거든요. 네. 곧 태어날 날이 임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중간이 가치가 제일 낮고요. 네. 다시 태어날 날이 임박하면은 가치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아. 똑같은 땅에 꽂혀지니까 신축으로. 네.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는 설령 미래 가치 3, 40년 됐다 해도 미래 가치가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가 같은 지역이라 해도 빌라 오피스텔보다 비싼 거예요. 근데 빌라 오피스텔은 재건축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대수도 작고요. 네. 그 건설사가 함부로 그거를 사업성 있게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멸실이 된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비싼 거예요. 이게 같은 땅에 있으면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뭐 약간 논리의 흐름상 당연히 더 사람들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데 더 선호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호 많이 하고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미래 가치라는 게 반영이 되면서 가격 차이가 월등하게 나버린다. 그렇죠. 약간 기대값이 맞아요.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아파트의 그런 미래 가치가 선 반영된 가격은 이제 뭐 매매 가치, 네, 매매 가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가격에는 매매 가격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전세, 네. 또 대한민국은 전세가 좀 특이하게도 네, 맞아요. 잘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 가격도 있지만 이제 매매 가격도 있는데 제가 변호사님하고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네, 저 네. 매매가와 전세가에 대한 좀 이해가 제대로 바로 서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매매 가격은 아파트의 미래 가치가 좀 선 반영되어 있다고 하고 근데 전세 가치는 미래 가치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매매 말고 전세 가격하고 빌라와 오피스텔의 전세 가격 이 전세 가격으로 비교를 하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100% 실수요이기 때문에 네. 전세를 뭐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어, 100% 실수요이기 때문에 뭐 재건축하고 무관하죠. 네. 그래서 투자 가치로서 성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2년이나 4년 동안 살 때 편하냐 그것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뭐 재건축이라든지 3, 40년 아파트가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의 전세 가격과 오피스텔, 빌라의 전세 가격을 비교하면 네. 같은 입지인 경우에는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미래 가치가 반영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비슷비슷한 연식이면 당연히 아파트가 편리한데요. 네. 뭐 예컨대 강남에 그 오래된 아파트가 40년 된 게 있고 바로 옆에 뭐 5년 된 신축 빌라가 있어요. 신축 빌라 비싸요. 그건 미래 가치가 없으니까. 전세 가격은 또 그런 네, 차이가. 전세 가격은 같은 입지인 경우에는 역전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의 전세 가격 차이가 어떤 환경적인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 아파트 전세 가격이 똑같은 입지의 빌라 전세 가격보다 높다면 아파트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빌라보다 살기 좋은 이유고요. 만약 아파트가 똑같은 입지의 빌라 오피스텔보다 가격이 낮다면 네. 지금 현재 가치는 빌라 오피스텔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매매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또 매매가랑 전세가는 또 차이가 그렇죠.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